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영화계가 많이 힘듭니다. 얼마 전에 할리우드에서 온 대작 2편마저 100만을 돌파하는 게 마냥 낙관적이진 않은 상태니 한국 영화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올해 들어 고작 2달 간격으로 파묘와 범죄도시 4가 1000만의 고지에 도달한 걸 위안으로 삼기에는 손익분기점까지 가지도 못한 채 흥행에 참담하게 실패한 영화가 너무 많죠. 세상가상 티켓 파워가 있다는 배우들마저 예전만한 성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 참 난감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광호 씨가 있고 공교롭게도 브로커에 함께 출연했던 강동원 씨 역시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로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설계자의 성패가 정말 중요할 텐데 유감스럽게도 이 영화는 제목과 어울리지 않게 애초에 감독의 설계부터 엉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이렇게 어이가 없었던 건 그 악명 높은 리얼 이후로 처음입니다. 설계자는 강동원 씨가 연기한 영희를 중심으로 한 집단이 살인을 사고사로 위장한다는 흥미로운 소재로 출발하지만 맹세컨대 저는 이 영화의 첫인상부터가 별로였습니다. 당연하게 도입부에서부터 어떤 사고사를 보여주긴 하는데 제 예상과 달리 그 과정이 전혀 정교하거나 치밀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설계자는 이미 사람을 죽여놓고 사고로 위장하는 게 아니라 사고로 죽이는 방법 자체를 고안해서 실행에 옮기는 게 전문인 집단이 등장하니까 과연 어떻게 할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를 가졌다면 자신만의 무기를 살려 관객을 압도하고 들어가야 몰입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영화는 도리어 속전속결로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갑니다. 저한테는 이게 얼마나 성의가 부족해 보였던지 도입부의 목적이 사고사로의 위장보다 명의를 포함한 각 캐릭터들의 소개에 치우친 걸로 보였을 정도입니다. 아, 이건 좀 아쉬운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라는 의문을 갖고 계속 보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확신했습니다. 뭐야, 이 영화 망했는데? 왜냐하면 제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어설프기만 했던 도입부의 사고 이후 두 번째 의뢰를 실행하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그마저도 자기들끼리 브레인스토밍이라도 한답시고 모여서는 잠깐의 대화를 나누는 게 전부입니다. 세상가상 대상을 어떻게 죽일지를 완벽하게 설계하는 게 최대의 관건인 집단이 외인사 영감이라는 책을 보면서 방법을 찾는 건 속된 말로 좀 짜치지 않나요? 천만다행히도 바로 이 두 번째 사고사는 설계하는 과정이 생략되다시피 해서 그렇지 결과물은 상당히 그럴듯해서 설계자에서 가장 눈에 띄고 연출이 좋았던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문제는 이 영화를 통틀어 만족할 수 있는 건 딱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도입부를 지나 두 번째 사고의 실행까지 가는데 소비하는 시간 동안은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서사의 나열이 지루하게 이어집니다. 정확하게는 영화가 끝나도 존재의 이유를 당최 할 수 없는 잡다한 캐릭터들이 속속 개입하는 바람에 집중력이고 산통이고 뭐고 간에 다 깨집니다. 몇몇은 깨는 정도를 넘어 아예 짜증을 불러일으키죠. 그런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들 중에 무려 이종석 씨와 이동희 씨도 포함된다는 건 정말 각원입니다. 제가 거의 100% 장담할 수 있는데 설계자를 보신 분들이라면 10중 8구 저 배우들이 왜 나온 건지 모르겠다고 불평하실 겁니다. 두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의 등장 시간이 많아야 각각 5분 정도에 불과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김신록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와 함께 이 영화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어 끝나자마자 입에서 쌍욕이 절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앞에서 이 영화의 도입부는 캐릭터들의 소개에 치우친 것 같았다고 했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이 감독은 설계자를 자신만의 유주얼 서스펙트로 만들고 싶었던 건지 영화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캐릭터를 끌고 들어와서 명일의 심리와 서사의 핵심을 모두 휘뿌옇게 흐려놓은 바람에 관객의 입장에서는 결말을 봐도 어리둥절한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감독의 의도로 보이지만 야심이 지나친 나머지 근본을 망친 처사로밖에 보이질 않네요. 이미 아시는 분들께서도 계시겠지만 설계자는 원작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에 개봉했던 홍콩 영화인 액시던트인데 오죽했으면 제가 이 영화를 뒤늦게라도 봤습니다. 아니, 봐야만 했습니다. 원래는 괜히 편견을 갖거나 원작과 비교하느라 놓치는 게 있을까봐 안 보려고 했으나 막상 설계자를 보니 도대체 원작은 어떤 영화길래 리메이크를 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화도 나서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액시던트를 보니까 설계자가 어떤 영화인지 감독의 의도가 무엇인지 한결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솔직히 저도 액시던트를 보면서 여기에 살만 좀 더 붙이고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춰 현대적인 감각으로 연출하면 충분히 통하겠다는 욕심이 생길 법도 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설계자와 비교하면 액시던트는 감독의 목적에 맞게 아주 간결하고 정석에 가까운 연출이 주를 이룹니다. 예컨대 액시던트는 주인공의 시점으로 한정해서 진행하고 대사도 많지 않은 덕에 집중하기도 쉽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별다른 난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후반에 한 캐릭터가 명확한 단서를 던져주면서 반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대신에 주인공의 심리에 큰 영향을 주는 여자친구라는 존재가 다소 모호하게 그려지긴 하는데 설계자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캐릭터는 다름 아닌 이종석 씨가 연기한 짝눈입니다. 이 말인즉슨 저도 액시던트를 보고서야 깨달은 거지만 설계자의 발단에서 이종석 씨의 캐릭터가 갖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캐릭터를 두고 관객들로부터 있으나만하다, 왜 나온 거냐 라는 지적이 쏟아지게 만든 건 전적으로 감독의 잘못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필시 감독이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을 거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건 설계자가 총 상영 시간에서 액시던트보다 12분을 더 할애하면서 뭘 했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원작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존재를 시작하자마자 거론하면서 관객의 시선을 돌리고 거기에 이종석 씨의 캐릭터를 엮는 걸로도 부족했는지 여러 개의 인터넷 방송까지 동원합니다. 이 바람에 오롯이 주인공의 심리에 집중할 수 있었던 액시던트와 달리 설계자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다가 급기야 결말에서는 그토록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내지 않고 가위로 순식간에 몽땅 잘라버리는 걸로 끝내니 관객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따름이죠. 농담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악의에서 하는 말도 아닌데 진짜 설계자의 결말은 설사 그전까지 재밌게 보셨던 분들조차도 소름이 돋아서 할 말을 잃을 정도로 허무합니다. 차라리 이종석 씨의 캐릭터를 좀 더 적은 분량으로 다루되 적재적소에서 이용했더라면 유주얼 서스펙트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은 반전으로 남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원작보다 애써 몇 배는 더 키운 판에 난잡하게 간섭하는 캐릭터가 한둘이 아니라 도저히 수습이 안 될 것 같기도 하네요. 특히 스포일러라서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역할도 감독의 욕심이 얼마나 과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마 그 장면만 없었어도 관객들의 분노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었을걸요?